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지금 소제목에 미국 온오프라인 화장품 시장 진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실리콘투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지금 애경산업의 단기적인 이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향후 실적과 주가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는 4월 24일 날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애경산업 실리콘투와 손잡고 미국 온오프라인 화장품 시장 진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일단 체크하면서 읽어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애경산업은 북미 등 유통, 영업, 물류, 인프라 등을 구축한 실리콘투와 협력해서 이 애경산업의 주력 제품인 에이지스 투애니스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선보인다고 하고 이제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서 애경산업은 이 실리콘투와 함께 미국 최대 온라인 채널인 아마존 운영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오는 5월 달에 오픈 예정인 실리콘투의 1호 미국 오프라인 채널인 모이다 등에서도 에이지스 투애니스를 입점 확정을 시킨 상황이고 이 실리콘투와 함께 운영을 시작할 제품인 에이지스 투애니스의 시그니처 제품인 에센스 팩트 인텐스 커버 6종으로 뭐 이 중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 소비자 피부색에 맞게 개발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현지 전용 상품 개발 중인 선케어류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으로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할 거라고 하고 이는 이제 K-뷰티 글로벌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실리콘투와 협력이 이제 미국 시장 내 유통 채널을 확대하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이 애경 산업의 이 양적인 추가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애경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애경 산업은 이제 중국 그리고 중국 외 일본, 베트남 등 K-뷰티 주요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이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리콘투와의 MOU로 에이지 스튜에니스가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 글로벌 진출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단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자리에서 뭐 저번 달부터 지금 거의 30%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게 앞으로 이 애경 산업, 약간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애경 산업을 글로벌 진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아닐까 이렇게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차트를 뭐 지금 한 최근 2개년만 가지고 와서 소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30% 성장,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이 조금 커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만 애경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뭐 장기로 봤을 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게 2019년도인데 2019년도부터 이렇게 봤을 때는 2019년도 뭐 한 5만 원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2만 원 정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뭐 거의 60% 이상 지금 하락한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장기간 이 애경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도 본인의 평단에 올 때까지는 굉장히 뭐 아주 사소한 기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애경 산업이 사실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에서는 뭐 실적이 가장 강력한 뭐 이유겠죠. 뭐 그래서 실적을 조금 보고 가자면 지금 2019년도 지금 매출액이 7천억이었던 회사가 2023년도 매출액이 아직 7천억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역성장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매출 증가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거는 22년도 대비 23년도에 거의 뭐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가 왜 그러냐면 22년도부터 시작되고 23년도에 한국이 이제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아까 지금 실리콘투와 함께 그 MOU를 체결했던 LG 스튜에니스 제품 이 제품이 조금 저가 제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이 LG 스튜에니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판매가 확대가 되다 보니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꾸준한 수요로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신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고금리가 계속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진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모색을 하고 MOU를 체결한 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애경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큰 트리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22년에서 23년 증가한 매출액보다 더 큰 증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애경산업을 좋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게 뭐냐면 이 부채 비율인데 이 부채 비율이 20%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제가 기업을 볼 때 이 부채 비율을 한 50%에서 한 150% 그리고 조금 타이트하게 보면 120%까지 보면서 이 기업의 적정성을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부채가 없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고금리 기조에서 벌어서 이자 내느라 돈 다 쓴다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애경산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실적 개선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24년도 지금 매출 전망치가 어떻게 보면 그 제가 가지고 온 차트 뭐 한 5년 이상의 차트에서 고점이었던 5만 원 후반대 가격을 형성했었던 해당 가격대의 매출과 영업이익 치를 지금 뛰어넘는 수치를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앞으로 애경 산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애경 산업은 이 리스크가 있죠. 바로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습기, 네, 살균제 관련해서 뭐 옥시 그리고 애경 산업, SK 케미칼 뭐 아주 그냥 뭐 그때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던 모든 회사가 지금 거의 연결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올 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냐? 일단 막 결론까지는 아니고 일단 올 초에 서울고법 형사 5부에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SK케미칼 대표와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를 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유죄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어, 해당 기업들이 나 자기한테는 책임 없다. 그리고 뭐 대의적인 책임도 안 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샀었죠. 그래서 뭐 종토방에 보면 뭐 저희는 무슨 죄죠? 뭐 보상도 보상이지만 기업 리스크 이미지 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회사를 상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애경산업 대표가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지만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사망자와 휴 장애 환자를 생각하면 천문학적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도 이러면서 굉장히 해당 리스크를 안 좋게 보는 그리고 이 리스크가 이 애경 산업에서는 이 해소가 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다시 보자면 이 판결이 났던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빠졌던 부분이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하락일 것 같고요. 그 판결이 나온 거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뭐 직전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차트가 22년도부터 그리고 23년도인데 22년도에 어떻게 보면 실적 악화로 쭉 떨어지다가 최저점을 확인을 하고 주가 상승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이때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 애경산업의 그 3분기 영업이익이 YOY로 전년 대비 150%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저랑 같이 실적 봤을 때도 23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때 그 실적 상승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23년에 좋은 실적을 발현할 거다라는 기대감의 동시에 지금 23년이 이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 상승이 뭐냐면 애경 산업도 어떻게 보면 기초 생활용품을 판매를 하긴 하지만 화장품 판매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 화장품들이 이전에 뭐 중국의 판매가 워낙 저조해서 이때 식약처에서 한국 화장품의 중국 판매를 돕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 중국에서 뭐 한국 다체 관광객 비자를 허용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슈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의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상승 이후 이렇게 빠졌던 부분은 뭐 아무래도 23년도에 어떻게 보면 계속 실적이 좋을 건지 그리고 24년도도 이 실적을 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경산업을 따라다니는 이 대외적인 그리고 대내적인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애경 산업에 이제 뭐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이 실적이 애경 산업은 가장 강력한 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 해당 가격대에서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매물대가 이 많았던 쌓여있는 가격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변동성은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이라던가, 뭐, 혹시 뭐 주가가, 주식,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무너진다고 한다고 하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투와 미국 진출 MOU,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보면 확대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 에이지스20, 애경산업의 제품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죄송합니다.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매물대가 두꺼웠던 이 자리는 뚫고 올라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해당 종목을 조금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말씀드린 내용 지금까지 뭐 다 팩트에 기반한 내용이지만 100% 주관이 담겨 있는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단순히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만 애경 산업에 대한 이슈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경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